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9,500달러 밑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10,000달러 위로 다시 수직 상승을 했는데, 뭐 이게 휩소일지 아니면 진짜 10,0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12,300달러 위에서 1200 뭐 한 30달러 위에서 머물러 준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여기서 10,000달러를 다시 하회한다면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강하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10,000달러 기준에서 여러 가지 것들 아마 보셔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가 되게 심각한 뉴스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탈원전 직격탄 두산중공업이 2,600명의 명퇴를 받는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비단 두산중공업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전 산업에 걸쳐서 아마 이러한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금융업 있죠. 금융업, 은행원들, 은행장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범주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뻔한 게 왜 그러냐면, 뭐 신한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그런 은행들도 뒤에서는 다 알고 보면 지금 암호자산, 수탁자산 관리 서비스 블록체인을 거기다 도입을 하고, AI가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되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관리직이나 개입되는 어떤 인원들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뭐 지금과 같이 뭐 수익률이 나지 않는 어떤 그 구조에서 금리가 만약에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거기서 뭐 예대 마진도 줄어드는데 사람들한테 뭐하러 돈을 쓰겠어요. 경영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되면 많은 실직자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다 뭘 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월세 받을 뭐 그런 건물도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러면 또다시 뭐 프랜차이즈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또다시 안 좋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분 일상적인 어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경기가 되게 오랫동안 되고 직업 잃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병이 앞으로도 또, 저는 전염병이 또 돌 거라고, 주기적으로 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일단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일단 내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될 수도밖에 없고,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이 안 다니면 자영업도 더 이상 안 되고, 그런 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45세 이상 전사업 부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고, 철밥통은 없다는 거죠. 제 영상에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편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산업구조의 재편, 물리적 변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 주택시장도 올해는 뭐 대규모 분양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형 중견 건설 업체들조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력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사업 부분에서 이제 해외 수주 사업 부분으로 많이 돌려놨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보다 되게 못하죠. 인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무형자산에 쓰이는 에너지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국내에 국한된 얘기라고 딱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이런 게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범죄율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미노같이 이런 게 퍼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박홍기 님이라고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큰 관점에서는 여권 신장에 관해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1, 2, 3차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차 산업이 있을 때는 남성의 노동, 힘이나 이런 게 되게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은 기계가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하고 거기에 AI가 이식되면 결국에는 노동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가고 서비스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 결국에는 남자가 설 자리가 없다. 남자의 호주머니가 이렇게 불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혼하기도 애매모호하죠. 거기다가 여자의 여권 신장, 여자의 뭐 학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연히 그들로서도 결혼하기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선택이라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보다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구 유럽 사회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홍기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죠 룸사롱이나 막 이런 거 여성 접대부가 있는 그런 데가 많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분이 어저께 방송하신 거 실시간 하시는 걸 봤는데 남성 접대부가 있는 그런 데가 더 돈을 많이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게 극심하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크게 보면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옮겨가고 있고 지금 서양이 득세를 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동아시아 위주로 다시 많은 자본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그리고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여성 위주의 사회로 재편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여성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판때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코인을 눈여겨 되게 많이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뭐 홀딩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인데 비트코인 캐시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른 코인들보다 데이 체인지가 되게 급격하게 있었잖아요. 조정 장세도 많이 가팔았었고. 그래서 이 두 코인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구매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건 조정 장세가 상당히 깊었었다. 그거에 관해서 데이 체인지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 또 드리고 지금 중국 우한에서 거기 원래 이제 그 시중에 깔려 있었던 그 현금을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 불태워버린다. 다 현금성 자산을 폐기시켜버리고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폐기되고 사라지면 원래도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QR 결제나 어떤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더 범상용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자리를 더 확실하게 잡겠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뉴스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겠지만 CBDC, DCEP에 관해서 발권력에 관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인젝션 주사를 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4차 양적 완화는 공식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4월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러겠지만 그 정도 가면 아마 지금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때를 틈타서 아마 많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골든크로스가 발생 이후에 예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213%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28,000달러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이죠. 돈을 받고 이제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 이제 펌핑방. 근데 이 사람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짜잘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말에 어느 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전에 2017년 말에 장난 같은 그런 불장이 아니라 앞으로 자산 시장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글쎄요. 이 퍼센테이지가 진짜 이 사람 말하는 대로 213%가 도달해서 6월달, 뭐 7월달 안에 28,000달러가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극심하게 213%가 지난번에 213%가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면 또다시 아마 거품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가지고 패닉셀이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저도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거는 좀 여기서 반은 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참고만 일단 하시고 어저께 같은 그런 장세가 이제 예전보다는 2016년도보다는 이런 장세가 되게 많으면서 수익률은 안 주는데 난이도가 그때 1이라고 봤을 때 지금 5 정도 된다고 제가 곱하기 5 정도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 비율은 트레이딩을 분명 하는 게 낫긴 낫지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크엔드를 털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작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포가 주식시장을 덮쳐서 패닉이 나오는 동안에 넷플릭스만 승승장구했었다. 아마 뭐 다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헬스장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너 왔다 갔다 하다가 너는 병에 걸려도 금방 낫겠지만 괜히 나한테 안 좋다. 그러니까 얘 가지 마라. 그래서 어쨌건 저도 코앞에 있는데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 자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나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이 어떤 오락성 이런 것들이 뭐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동절기의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데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절기인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약간씩은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서서히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피터 시프트가 한마디 묘한 얘기를 남기는데, 비트코인이 이득을 가져다 놓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돈으로 성공할 순 없다, 이런 얘기를 피터 시프트가 해요. 이 사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금은에 관해서 추정돼, 특히 이제 금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10몇 년 동안 금은을 사모았었고 조사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10년을 보면 금이라는 게 1123달러에서 최저점 1123달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1650달러인가 1680달러까지 올라가고 이 박스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화폐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금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자산이랑 잘 이렇게 비교 평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그랬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여기 제가 최소 100원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100원도 안 했었어요. 100원도 안 했던 게 지금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싹 다 뺀 가격, 지금 현재가예요. 2,800만 원 기준한 게 아니라 1200만 원 언저리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으로 수익률이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걸 보셔야 되고, 금은 조작 세력이 골드만삭스고 JP모건이었다. 이들도 또한 암호자산에 동시에 투자를 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영국 은행들이 금은 조작 세력에 가담을 했었다. 이거는 조사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데이터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가 생기면 금값이 폭등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골드버기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거래소가 생기면 금 현물 거래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금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2,000달러를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7년 전에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나 변한 건 없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중심이 유형자산에서 지금 무형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거. 이게 키포인이라는 거야.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인프라가 그쪽으로 찬 거라면 당연히 암호자산, 암호화폐 이런 쪽 세상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암호자산에 관해서 좀 약간 기대치를 갖고 더 많이 추종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보다. 그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보면 희생자들을 지금 추적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 사용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도 사실 이게 적용될 얘기라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지배구조에서 되게 많은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사업은 그대로 텐센트에서 하는, 아니면 얘네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중국의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한국에도 적용되고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물리적인 게 사라지면 결국에는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추적하거나
추적해서 뭐 세금 포탈하는 거, 세금을 이제 지금같이 뭐 사람들이 탈세하나 탈법하나 이런 게 창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한국 단독으로 조세 확립이 되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직 FATF 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서 이런 규제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우리끼리 뭐 한국 국회에서 뭐 이걸 협의를 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기사 하나하나 다 보면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막 생각을 되게 상상을 많이 하죠. 뭐 세금이 몇 프로가 매겨진다, 뭐 몇 프로가 매겨지면 나는 암호화폐를 뭐 안 한다. 근데 한국에서 세금 체계가 나와가지고 텍세이션을 매길 정도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다 어차피 다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회담을 개최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다수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초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날 한번 보셔야 돼요. 3월 3일 날 다수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초대한다. 누구를 초대할까요? 뻔한 거 아닐까요? DCG 그룹 아니면 코인베이스.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걔네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레포팅 회사니까 세계 대회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회담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기술 거래소 납세 신고 규제 준수 문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참가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만약에 참가 명단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향후에 나오겠죠. 누굴 초대할지. 또 워렌 버핏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 양대 두 개가 있잖아요. 빗비넥스에서 찍어낸 USDT가 있고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가 있는데 서클사하고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끈끈하게 매겨진 어떤 이런 관계라는 거죠. 서클사가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들은 코인베이스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고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고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낸다. 이게 코인베이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고 자, 워렌 버핏이라는 이 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자한 데는 사실은 IT 쪽 그런 쪽보다는 애플 지분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그 자사주 말고 그러니까 2대 주주 정도 이 사람이 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 1.5%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 하지만 진짜로 많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 사람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US 뱅커럽,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리고 골드만삭스 다 여기 관련돼 있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암호화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DCG 그룹하고도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을 보시면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샀다 왜냐면 이런 정도 인물이면 이 정도 자금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에 거론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되게 우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분명히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셔야 되고 저 여기 골드만삭스가 여기 나와 있죠. USDC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클사하고 연결 관계에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가 또 알고 보면 골드만삭스하고 또 개입이 돼 있어요. 자 주주로서 그리고 워렌 버핏도 여기하고 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어떤 코인들이 등재돼서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나라는 거를 보시면 내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코인을 향후 끝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에 분명히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잘 이렇게 조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방송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장세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고
예전에 비트코인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그때 가격하고 지금 뭐 20배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변한 건 없다. 가격만 변할 뿐이다. 급등락만 있을 뿐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부터 먼저 챙기세요. 돈은 항상 2순위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